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남과 북의 문화의 차이에서 경험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비단금TV입니다. 제가 지금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남한에 와서 깜짝깜짝 놀랬던 사연들을 많이 소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단금이가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것들에 깜짝깜짝 놀랐던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 깜짝 놀랐던 사연을 오늘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 학교 폭력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학교 폭력은 정말 학교 폭력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따돌림과 학교 폭력으로 이어져서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는 정말 무서운 광경을 뉴스를 통해서나 다양한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엄청 놀랐습니다. 이전에 저희 시대 때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말다툼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아이들 때는 싸우면서 커야 된다, 좀 다투기도 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걸쳐서 성장을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학교 다툼 문제라든지 이런 데 관여를 하지 않고 이랬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교사였거든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교사였고 아버님은 군인이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교사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사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정말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겠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어른들만 보면 전주대 내놓고는 길 옆에 서 있는 전주대 있잖아요. 그 전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전주대를 내놓고는 다 어른들만 보면 인사를 하라고 항상 교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특히나 저희 때도 학교에 가게 되면 싸움도 많이 하죠. 어디 가나 강한 자와 약한 자와의 그런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학교 다닐 때도 좀 뭐라고 할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똘똘 뭉쳐 있고, 조금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끼리 또 뒤처져 있고, 이런 식으로 어디를 가나 학교 따돌림 문제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학교 따돌림이 어느 정도의 차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근데 제가 북한에서 학교 따돌림 문제를 크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왜? 그 사회는 다 출신 성분 또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은 학생들끼리는 아주 좀 잘 나가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내가 잘났다 하는 편에서 우쭐우쭐 된다고 해야 되나요? 우쭐해 가지고 학교 생활도 하고 그런 애들끼리 또 똘똘 뭉쳐서 서로 집에도 놀러도 가고 이러면서 다니는 그런 북한 문화였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느 만큼 어느 집에서 누구의 집에서 부모님들이 학생에게 어느 만큼 관심을 두고, 또 학원도 몇 개를 다니고 있고, 또 어떤 몇 평방 집에서 살고 있고, 아버지, 엄마, 아빠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경제적 지위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보니까 학교 따돌림 문제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외모를 보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문제들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사춘기라는 말을 모르고 자랐어요. 저도 한국에 와서 사회복지와 청소년 상담, 청소년 지도사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 학교 폭력 문제뿐만이 아닌 가출 문제, 그리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을 제가 먼저고 후에 데려오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사춘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또는 뭐 저희 아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시기에 데려와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문제점을 내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실제 사회복지 공부와 청소년 심리상담, 청소년 지도사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그 사회의 그 어떤 영역에서 한 모퉁이를 메워줄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저는 또 제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이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은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사춘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그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교 따돌림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관찰을 하면서 참 대한민국과 북한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학교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북한의 학교 실정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부모님 세대고 옛날 시대고 또 지금은 많이 변했겠죠. 그래서 뭐 저희 아들 시대를 보더라도 저희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 북한에 있을 때 보니까 잘 사는 집 애들끼리 또 뭉쳐 다니고, 그 북한이 출신 뭐 계급 사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출신 성분이 좋은 학생들끼리 뭉쳐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자본주의물이 들어가지고 잘 사는 집 애들끼리 또 뭉쳐 다니고, 옷도 시장에서 뭐 어떤 그 브랜드를 사 입는가에 따라서 막 그런 애들끼리 또 똘똘 뭉쳐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을 보니까. 저희 아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누가 브랜드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날로 들어와서 엄마, 누가 브랜드 신발을 신었는데 나도 하나 사줘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시장에 나가서 또는 어떤 그 외야 상점이라도 가서 브랜드 신발을 사서 신겨서 학교에 보내야 또 부모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항상 아이한테 관심을 두고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과 달리 한국은 정말 서로가 서로 뭐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학교 학생들이 다니면서 뭐 다 누구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또 안 되고, 대학 졸업 뭐 이런 졸업증이 없으면 어디 가서 뭐 내가 이력서를 내밀 수가 없는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엄청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애들이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학교에 나서 풀다 보니까 학생들과 다툼하고 뭐 서로가 막 폭력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학교에서의 그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도 또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뭐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폭력을 하면 절대 안 되죠. 이거는 북한하고 엄격히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학교 학생들이 뭐 수업 시간에 뭐 장난을 하거나 내가 뭐 하고 싶은 곁눈질 하거나 헛된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누워있거나 이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북한에서는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한테 벌을 세우거나 교편대로 칠판에 설명을 하는 그 교편대가 있습니다. 그 교편대로 막 애들을 머리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인권이 없는 사회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내가 졸았다, 또는 옆에 애하고 잠깐 말을 하다가 선생님이 눈에 딱 들었을 때 일어서서 벌을 썼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뭐 부모님들이 뭐 어떻게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았고 벌을 썼다.
북한의 각 구역 행정부에 학교들을 전담해서 담당해서 보고 있는 교육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교육과에 그 신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학교 학생을 잘못한 학생을 때렸다라고 해서 그게 학교 구타나 폭력이나 이런 걸로 큰 문제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교사들이 엄청 조심성이 있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은 인권이 우선시되고 모든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학교 교육을 하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로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남한 사회의 그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어린이집들에도 다 CCTV가 설치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 학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같으면 어린이 때가 제일 말도 잘 안 듣고 정말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보육교사들이 제일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보육교사라고 하게 되면 애들이 울거나 말을 잘 안 듣거나 하면 엉덩이 하나 때리거나 살짝 좀 욕을 하거나 막 다스리느라고 막 교육을 하거나 이런다라고 해도 그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북한처럼 그렇게 보육교사들이 애들이 엉덩이를 살짝 때리거나 뭐라고 조금 꾸짖거나 애를 울리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남과 북의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남과 북의 인권을 중시하는 문제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 와서 다양하게 느끼지만 정말 대한민국은 인권을 중시하고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복지로부터 노인 복지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 국민들에 한해서 사람이 먼저고 모든 것이 사람이 우선이다 라는 이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단금의 한국 정착기에 있었던 다양한 스토리들 중에 하나,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과 더 좋은 스토리로 만나 뵙는 비단금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